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자신의 집에 모르는 누군가가 버젓이 들어와 살고 있다. 나가라고 하니 당당히 임대 계약서까지 들이밀었다.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황당한 일이 실제로 한인 건물주에게 벌어졌습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한인 주택 소유주의 임대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 김상희 씨. 지난달 7일 임차 희망인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주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제가 계속 집을 보여주고 있었고, 근데 그날은 손님하고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날짜에 시간 맞춰 왔는데 키박스에 키가 없더라고요. 김 씨는 열쇠업자를 불러 현관 자물쇠를 교체한 뒤 다음 날 다시 손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집을 찾았을 땐 또 다른 열쇠로 교환된 상태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살고 있는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비어있던 집에 물건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짐이 아니었어요. 매트리스랑 뭐 이것저것 한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홈리스다. 그래서 경찰에다가 저희가 신고를 하고 새벽 2시까지 경찰을 기다렸죠. 해당 건물은 모두 3개 유닛으로 이루어진 멀티 유닛 하우스. 지난 8월 에스크로를 마친 이 집의 소유권은 분명 한인 윤 씨에게 있습니다. 윤 씨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임대를 의뢰했고 지난달 1일 남미계 세입자를 첫 번째 유닛에 들인 것에 이어 이틀 뒤인 3일에는 인근 법대에 재학 중인 흑인 대학생을 두 번째 세입자로 맞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의 임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하지만 건물주인 윤 씨도 그리고 담당 에이전트인 김 씨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미 버젓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불안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렌트비라서 좀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집 뺏긴 것 마냥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 있고. 경찰을 불렀을 당시 세 번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임대 계약서. 거기에는 에이전트 김 씨와 건물주 윤 씨의 서명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찰 역시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입주자를 무작정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봐도 계약서 위조의 무단 침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는 상황. 건물주 윤 씨는 임대료를 받기는커녕 퇴거 조치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받게 될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고스란히 건물주 몫입니다. 어떻게 그런 거를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지 그것도 정말 의문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는 거 외에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처럼 건물주가 역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습니다. 윤 씨 역시 이러한 법을 악용한 전문가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내일은 이 가짜 세입자가 집을 점거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아울러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 법의 허점과 구조적인 모순까지 분석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진출을 노리는 한국과 한인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기술이 있어도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용 압박과 노하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소송 투자 회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겨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식재산권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중소기업들은 정보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한인 업체의 경우 한국에 있는 특허를 이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상품 판매에 앞서 경쟁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중국 업체가 특허를 침해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족에 지재권 보호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판매 가처분 소송 뭐 이런 거 전에 내용 증명 보내듯이 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죠. 그 상태에서 계속 시장을 뺏기고 있고 특허는 끝나가고. 반대로 특허 확인 없이 상품을 판매하다 이미 특허가 등록된 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가 있다고 해도 특허 무효 심판 제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인 중소기업들은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비용 부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 비용을 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 투자 회사는 승소 확률이 높고 수익이 좋다고 판단되면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인 업체들에겐 생소하지만 투자 회사를 통해 특허를 보호하고 판매 이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예상되는 비용이 1밀리언이라면 그 리턴은 한 10밀리언 정도 될 때 이제 투자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확률이 있을 때 그리고 승소 확률이 높을 때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한인 중소기업들이 소송 비용 투자 회사를 통해 지재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실용 특허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기술 분야와 화학 조성물, 기계 관련 특허 소송입니다. 코트라 LA는 IP 데스크를 통해 소송 비용 투자 회사 안내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2명이 상주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 진출했을 때 특허 그리고 상표권 그 외에 관련된 무형의 분쟁에 빠졌을 때 1차적인 상담은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트라 LA와 한국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식재산권 세미나는 한인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소송 비용 투자와 지재권 분쟁 활용 외에도 미 특허청 특허 무효 심판, 특허 소송 전략 등의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최대 전자담배 제조업체 줄이 과일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를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가향 전자담배의 퇴출 움직임이 보이자 한 발짝 앞서 내린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담배 업체 줄이 과일향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줄사는 오늘 담배향의 전자담배를 제외한 모든 가향담배 판매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는 식품의약청 FDA의 향 관련 지침이 나오기 전 우리의 정책과 사업 관행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가양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줄 웹사이트에는 과일향의 제품들의 판매가 이미 중단됐습니다. 줄은 앞서 지난해 FDA의 압력으로 소매점에서의 가양담배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령 제한이 있는 웹사이트에서만 가양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담배향을 제외한 모든 가양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매 중단 대상에는 크림, 망고의 모든 과일 종류, 그리고 오이향뿐만 아니라 민트와 맨솔향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줄은 오늘 발표에서 우리는 향 지침 초안과 관련해 정부의 로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종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LA 카운티에서는 전자담배 흡연으로 폐혈관이 손상돼 목숨을 잃은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미 전국에서는 현재 전자담배와 관련해 1,200명이 넘는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걸쳐 오늘 대규모 지진 훈련, 일명 쉐이크아웃이 실시됐습니다. 오늘 훈련은 오전 10시 17분을 기해 지진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일제히 바닥에 앉고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한 뒤 60초 동안 버티는 드랍, 커버, 홀드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캘리포니아 주 내 단체와 기업,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모두 1,100만 명이 훈련에 참가한다고 등록했습니다. 또 LA 카운티 350만 명,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100만여 명의 주민들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대규모 지진 훈련일이었던 오늘 지진 경보 앱도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UC 버클리가 개발한 마이쉐이크 앱을 다운받으면 흔들림을 감지하기 수초 전 경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진앙의 깊이, 주민들의 지진 감지 신고 리포트 등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다니는 뉴저지의 병원 2곳이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한인 의료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입니다.
잉그루드 병원이 해켄색 대학병원 계열병원으로 합병됩니다. 130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해켄색 잉그루드 병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병원은 뉴저지 주 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 승인 심사를 거친 후 최종 합병하게 됩니다. 승인 절차는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병원 모두 버겐 카운티의 한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종합병원입니다. 잉그루드 병원의 경우 6명의 한인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 매일 약 100여 명의 한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한인들을 위해 한인 대상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해 두 병원의 합병은 한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안 센터가 있는 이유가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뭐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원 이용을 갖다가 많이 꺼리끼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켄색 대학병원은 잉그루드 병원을 합병하는 조건으로 4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새 수술실 확충과 심장치료시설 확대, 외래 환자 진료시설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잉그루드 병원 측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병을 통해 뉴저지 전역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계약 서명 이후 진료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재무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뉴저지 주 검찰청과 뉴저지 주 보건국 및 연방 무역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남가주 에디슨사가 또다시 6개 카운티 32,500여 가구의 단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단정 가능성이 경고된 곳은 LA 카운티 2,800여 가구, 리버사이드 카운티 2,700여 가구, 샌버나디노 5,400여 가구, 산타바바라 카운티 6,700여 가구 등입니다. 브렉시트 해법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영국과 유럽연합이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EU 정상회의와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비준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비준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체 69%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4%가 소비자재, 33%가 저축, 31%가 빚 상환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하원의 탄핵 조사를 이끌던 정부감독개혁위원회의 일라이자 커밍스 위원장이 오늘 향년 68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원실은 성명을 통해 커밍스 위원장의 사인이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가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시승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26일과 27일 주말 양일 사이에 열리는 시승회에서는 G70와 G80, G80 스포츠, G90 전 차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